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지난 23년간 저는 수많은 것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수술 실패도 봤고 기적 같은 회복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반복해서 목격해온 것은 따로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손상을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스로의 손으로 쌓아온 환자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끄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앞으로 10년 뒤 몸 상태에 분명한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정우성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이며 20년 이상을 서울 소재 대학병원 비뇨의학과와 전문 클리닉에서 중장년 남성 건강만을 집중적으로 진료해왔습니다. 오늘 들을 이야기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회 강연에서도 이렇게 솔직하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예전 같은 활력이 느껴지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를 모르겠는데 몸이 무겁고 밤새 피로가 풀리지 않은 느낌이 드십니까? 아랫배 쪽에 혹은 회음부 어딘가에 몇 년 전에는 없었던 묵직한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하셨습니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가 발표한 2023년 국내 남성건강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한국 남성의 약 78%가 현재도 자위 행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중 약 71%가 30대 혹은 40대에 굳어진 방식 그대로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이 간극이 바로 소리 없는 손상의 시작입니다. 당장은 통증이 없습니다.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청구서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그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7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만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정리한 것들입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 아니라 진료실 의자에 앉아 손을 맞잡고 들었던 이야기들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2이시고 30년 넘게 중학교 체육교사를 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처음 클리닉에 오셨을 때 손을 꼭 쥐고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저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으로 평생 몸을 관리하셨던 분이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분이 정작 이 부분만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그냥 해오던 대로 해오셨던 겁니다. 진단 결과 전립선 우렬과 함께 감각신경의 만성 둔화가 확인됐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조금만 일찍 아셨더라면 그분이 제 방법들을 석 달간 실천하신 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활기가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침묵하시더니 아내한테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을 드렸다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진료 마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임상에서 가속자극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가장 흔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실수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예전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 있어야 비슷한 반응이 느껴지십니까? 빠르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몸이 반응을 잘 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5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의 신경계와 혈관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골반 부위로 혈류가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말초신경이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며 호르몬 분비의 패턴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변화를 무시하고 30대에 하던 방식, 즉 빠르고 강한 자극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30년 된 고급 도자기를 스테인리스 냄비 닦듯이 철수세미로 닦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결국 표면이 긁히고 광택을 잃고 나중에는 복구가 안 됩니다. 국내 대형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55세 이상 남성 중 감각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의 약 67%에서 부적절한 자극 방식의 장기 반복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손상의 상당 부분이 이미 비가역적인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중장년 남성의 몸에 맞게 설계된 방법이 있습니다. 빠른 마찰 대신 느리고 고른 압력, 전략적인 정지와 재개의 기술, 그리고 제가 골반호흡 활성법이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골반 전체의 혈류순환을 촉진하고 신경말단의 민감도를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신경의학과 전통 한의학의 기혈 이론이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원리입니다.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섬세하고 깊은 감각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과잉 소모 증후군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많은 한국 중장년 남성의 활력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빼앗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 무기력, 의욕 상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느낌. 이 증상들의 원인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원인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만약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60세 이후의 잦은 사정은 건강에 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성 호르몬 체계 전체를 지속적인 소모 상태에 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단백질을 재합성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 리듬을 회복하며 전립선이 충분히 쉬고 기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몸은 단거리 선수와 같았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고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우리 몸은 오랜 세월을 묵묵히 달려온 장거리 마라토너입니다.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전략적인 페이스 조절과 충분한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양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말해온 정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장과 생식기관에 저장된 생명에너지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소모하면 몸 전체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의학 역시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정하는 65세 이상 남성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는 남성에 비해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8% 낮았고 만성 피로 호소율은 2.3배 높았으며 전립선 관련 증상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제가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권유드리는 적정 빈도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읽는 것입니다. 다음 날 피로가 평소보다 심하다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몸의 요청입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사정 후 전립선 회복 관리입니다. 전립선은 호두 크기의 작은 장기이지만 남성 건강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변 조절, 정액 생성, 남성 호르몬 대사에 모두 관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장기를 거의 방치하고 계십니다. 사정이 일어날 때 전립선은 강한 수축 운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격렬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이 장기는 충분한 배출과 안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위가 끝나면 곧바로 일어나 화장실에 가거나 잠에 드십니다. 전립선이 정리하고 회복할 시간을 전혀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격렬한 운동을 마친 직후 아무런 쿨다운 없이 바로 차갑게 식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립선의 만성 우렬과 미세한 염증이 축적되고 이것이 결국 야간 빈뇨, 잔뇨감, 하복부 불편감으로 이어집니다. 60대 이상 남성에게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사정 후 5분에서 10분 동안 등을 편안하게 기댄 상태에서 회음부의 가벼운 외부 압박을 유지하며 복식 호흡을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 부위입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전립선의 완전한 배출을 돕고 혈액순환을 정상화하며 염증 축적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정 직후에 소변을 보십시오. 요도에 남아있는 분비물을 씻어내어 세균 증식과 자극을 예방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는 대한비뇨의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의사도 진료실 밖에서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위 습관과 심혈관 건강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시는 그 행위가 심장과 혈압, 그리고 수명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적 흥분이 시작되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 도파민, 옥시토신 등의 신경전달 물질을 연속으로 분비합니다. 심박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으며 혈관계 전체에 상당한 부하가 걸립니다. 40대까지는 이 반응이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냈습니다. 몸을 단련시키고 심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내혈관 질환 이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적절한 방식의 자위는 심혈관계에 예상치 못한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진료 기록에도 자위 행위 도중 혹은 직후에 두통, 혈압 급등, 흉부 불편감을 경험하여 응급실을 찾은 환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제가 안전구간 유지기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호흡 조절과 전략적인 멈춤을 통해 심박수를 안전한 범위 안에 유지하면서 경험의 깊이는 오히려 늘리는 방법입니다. 과정 중간에 잠깐 멈추어 천천히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부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더 깊어집니다. 5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부분입니다.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내부 장기와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하시거나 배를 바닥에 누른 채 엎드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자세들이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에 직접적인 외부 압력을 가하고 골반장기로 가는 혈류를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발기 기능에 영향을 주는 혈관 순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권유드리는 최적 자세는 간단합니다. 등을 벽이나 침대 헤드에 자연스럽게 기대고 척추를 곧게 세우며 다리를 편안하게 펴거나 약간 구부린 반쯤 누운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 중력이 골반장기로의 혈류를 돕고 전립선과 주변 조직에 불필요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 하나가 몇 주 안에 체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시간대입니다. 언제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자연적인 하루 주기 리듬에 따라 변합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이 수치는 이른 아침,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하루 중 가장 높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밤에 하십니다. 호르몬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낮은 시간대입니다. 이미 다 짜는 수건을 다시 억지로 짜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몸에 주는 부담은 훨씬 크고 만족감은 훨씬 덜합니다. 아침 시간대를 활용하시면 경험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뿐 아니라 호르몬 체계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밤 수면의 질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잠들기 전에 하시면 신경계가 충분히 안정되기 전에 수면에 들어가게 되어 수면 깊이가 얕아질 수 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은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정신적, 감정적 연결의 문제입니다. 한국 남성 대부분, 특히 우리 세대는 성적인 것을 순전히 신체적인 행위로만 인식하도록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위한 핵심 변수가 됩니다. 감정적 연결 없이, 정신적 현존 없이, 기계적으로 자극만을 추구하시면 신경학적 둔감화가 가속됩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 자극에도 반응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께 권유드리는 것은 의식적 자기 돌봄이라고 부르는 접근입니다. 마음 챙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에 충분히 머무르고 자신의 몸에 대한 감사를 느끼며 과정 전체를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목적지만 향해 달리지 마십시오. 이 원칙 하나가 경험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또한 이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혼자만의 경험의 질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친밀감도 함께 회복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다시 감각을 찾으면 마음도 열립니다. 자, 7가지 이야기를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방법들을 전달하고 나서 변화를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비교해봤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혹시 나는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손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기 시작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자는 참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부끄럽다. 이런 문화가 오랫동안 남성들이 제때 도움을 받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남자는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올바른 정보를 구하며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험한 산세월을 버티기 위해 그 몸이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몸을 위해 조금 더 지혜로워질 차례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도 활력 있고 건강하며 만족스럽게 살 권리가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더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불편한 증상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직접 찾아가십시오.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종합병원 비뇨기과, 동네 비뇨의학과 모두 좋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혼자 속으로만 안고 계신 주변 분들께 조용히 나눠주십시오.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로 더 깊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십시오.